네, 안녕하세요. 우리 특허 중급 강의 핵심 이론 정리 강의 오늘도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날씨가 더워져서 그런지 우리 종합반 분들이 여행을 많이 가신 것 같아요. 여행 안 가세요? 없습니다. 네. 지금 자취하세요? 아, 그렇구나. 집에 올라가시는 건가 내려가시는 건가? 어쨌든 집에 가시는 게 여행이겠네요. 친구들 만나고. 보죠. 우리 일단 상표법 데일리 테스트 5회입니다. 5회 읽어보겠습니다. 주 거북이 상호네요. 주식회사 거북이라는 말이죠. 이하 갑이라 한다. 2000년도에 설립된 회사로 갑은 2022년 4월 18일 감각기관용 약제, 알레르기용 약제, 완제의약품 이렇게 하겠습니다. 도형 플러스 거북이를 출원해서 등록받았다.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약사 회보 등을 통해서 거북이 주식회사 명칭으로 약국 체인 회원을 모집하였고 그 결과 약 1000여 개 회원 약국을 둔 약국 체인 업체가 되었다. 회원 약국들은 그 상호에 거북이 약국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이에 거북이가 의약품 판매업, 굿즈 아니고 서비스죠? 판매업 등 서비스업에 대한 상표나 의약품 관련 업계 상호로 국내 널리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을은 1990년부터 동호약품이라는 상호로 원료의약품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인데 2024년 2월경 미래거북이로 그 상호를 변경하고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갑이 도형, 거북이 도형에다가 거북이라는 상표를 완제의약품에 등록을 받았어요. 자, 그리고 을은 미래거북이, 거북이라는 상표를 원료의약품에 등록을 받았습니다. 만약 이 상태에서 갑이 을한테 치매를 묻는다면 치매일까 한번 고민을 해볼게요. 일단 거북이라는 부분이 공통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유사라고 한번 가정을 할게요. 그 다음에 지정상품이 완제의약품이고 을이 사용하는 상품이 원료의약품이야. 상품 vs 상품 유사 판단 어떻게 해요? 상품 자체 속성과 거래 실정 고려해서 판단하겠죠? 물음 1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정상품과 사용상품이 유사한가? 라는 게 이제 판례야. 그래서 유사라는 게 판례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완제의약품과 원료의약품은 유사라는 게 판례의 태도니까 알아두시고요. 더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결론만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물어본 게 을의 사용이 상표법 90조에 따라 효력이 제한될 것인가? 라고 되어 있네요. 90조는 1항 1호부터 5호까지 있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관련 있는 건 1호로 보여집니다. 왜? 을이 사용하는 게 이게 상호죠. 상호. 그럼 을이 90조 1항 1호를 적용받기 위해선 자기의 상호를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해야 되는데 특별히 도안화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 특별한 사정, 예를 들어서 옥류관 판례와 같은 사정, 즉 자타상품 식별 의사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쉽게 얘기해서 오로지 상표로 쓰는 경우라는 사정도 없기 때문에 그냥 노멀하게 상관사에 해당해요.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하는 상표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얘는 90조 1항 1호에 해당하는 상황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90조 3항에 따라서
부정 경쟁의 목적으로 사용한다라고 하면 상표권의 효력이 제한되지 않죠. 제가 그림을 이렇게 그린 이유는 입증 책임을 나타낸 겁니다. 90조 1항 1호에 해당한다는 건 을이 주장 입증할 거고 갑이 을에게 부정 경쟁의 목적이 있다라고 입증을 해야 되는 거죠. 자, 부정 경쟁의 목적이라는 건 타인 신용, 부당 편승을 말해요. 타인 신용 부당 편승이라는 건 을이 갑의 저 화체된 신용을 뺏어와서 돈 벌겠다라는 게 타인 신용 부당 편승이거든. 따라서 타인 신용 부당 편승을 하려면 갑에게 신용이 있어야 돼요. 갑에게 신용이 있어야 뭐 부당하게 편승할 거리가 있겠죠. 신용은 상표의 사용에 의해서 형성이 되는 거거든. 상표의 사용에 의해서. 첫 번째 문제되는 건 등록 상표에 과연 타인 신용 부당 편승할 신용을 인정할 수 있는가? 이게 문제돼요. 신용을 인정할 수 있는가? 즉, 이게 유명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상표는 항상 상품과 세트야. 이 도형 플러스 거북이라는 등록 상표가 지정 상품의 완제 의약품에 대해서 국내 널리 인식되었다 라고 하면 타인 신용 부당 편승할 거리가 있어요. 근데 이 사안에서 아까 보셨듯이 이 등록 상표 자체가 아니고 등록 상표는 도형 플러스 거북이잖아. 근데 실제로 유명해진 건 거북이 부분이에요. 거북이 부분. 읽어보면 이 거북이라는 부분이 완제 의약품에 대해서 유명해졌다라는 사정은 안 나왔어요. 거북이라는 부분이 첫째, 서비스에 대한 브랜드로 유명하고 있어. 의약품 관련 서비스에 대한 브랜드로 유명한 상황이고, 둘째, 거북이라는 부분이 상으로 굉장히 유명해져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도 요 등록 상표의 신용을 인정할 것인가, 이게 문제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첫 번째는 이게 유명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지금 사정에서 등록 상표 자체가 아니라 그중 일부만 유명해졌고, 이게 하나 논점. 두 번째로는 이게 유명한데 지정 상품이 아니라 다른 분야에 대해서 유명하다라는 거야. 이게 두 번째 논점. 판례 두 개죠? 첫 번째부터 볼게요. 거북이 부분만으로도 요거 신용 인정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등록 상표를 이제 지정 상품에 대해서 유명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첫 번째는 요 포인트, 두 번째는 요 포인트라는 거야. 첫 번째 요 포인트는 과연 등록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한 경우에만 신용을 인정할 것이냐. 즉, 이 사안에서 도형 플러스 거북이가 등록 상표잖아. 그와 동일한 상표를 썼을 때만 신용을 인정할 것이냐 라고 해서 동일 사용 필요설과 동일 사용 불효설의 대립이 있고, 얘가 원심, 얘가 대법원이죠. 원심 판례는 동일 사용 필요설 전제에 있어. 따라서 얘랑 얘가 동일한 경우에만 얘가 유명해진 신용을 얘가 가져올 수 있어요. 그래서 부정경쟁 목적 인정할 건데, 대법원은 동일 사용 불효설이란 말이야. 따라서 등록 상표의 구성 중 일부 사용이라도 부정 사용에 해당하는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부정 경쟁자 을과의 관계에서 등록 상표 자체의 주지성을 인정하겠다라고 해서 동일 사용 불효설 입장에 있다라는 거예요. 등록 상표 구성이 도형 플러스 거북인데 그중 거북이만 써서 유명해진 경우에도 신용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지금 지정 상품은 굿즈예요. 완제 의약품.
근데 등록상표가 지정상품 그 자체에 대해서 널리 인식됐다는 사정은 없고, 첫째, 관련 서비스 분야, 둘째, 상호로 유명하다라는 거야. 지정상품 반드시 지정상품에 대해서 주지할 필요는 없다라는 게 판례의 태도죠. 왜 그럴까? 타인신용 부담 편승이라는 건 의뢰 내시문사거든. 설령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에 대해서 국내 널리 인식되었다라는 사정이 없다 하더라도 의약품 관련 판매업에 대해서도 굉장히 유명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상호로도 굉장히 유명한데, 을도 의약품 쪽에 일을 하는 자, 동종업자거든. 동종업자이기 때문에 저 유명세를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이고, 사실관계에서 원래는 얘 상호가 동호 약품이었는데 이게 상호나 서비스로 유명해지니까 그 상호를 이렇게 바꿨다라는 점까지 보태어보면 부정경쟁의 목적이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두 개, 등록상표와 반드시 동일 사용일 필요는 없다라는 점, 지정상품에 대해서 반드시 주지할 필요는 없다라는 점 두 가지입니다. 따라서 90조에 따라 상표권 효력 제한될 것인가? 결론, 90조 1항 1호에는 해당하나 90조 3항에 따라서 효력이 제한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넘어가죠. 이어서 우리 진도 나가겠습니다.